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자, 이제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는 사실은 명확하죠. 생각만큼 잡히지 않는 물가, 은행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까 하는 우려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세장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잉태된다는 이야기요. 참 시장이 이래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생물이라고도 비유가 되잖아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의 방향과 주식의 흐름입니다. 걱정 마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다음 주 전략 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든든한 두 분의 위원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걱정 많이 된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요, 이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악재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것 같긴 한데 이 시장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지금 시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죠. 지금 시장이 결코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좋은 장은 아니고 고금리 때는 제가 시장 가는 장이 아니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제가 올해는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면 좋다. 대신 왜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2차 전지가 그제요? 그제 흔들렸긴 했어도 2차 전지가 여전히 신고가에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도 신고가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이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내려오면 저점 매수가 올라가면 가짜 반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것이 어제도 보면 유럽 은행에서 이제 장 초반에 약세 때문에 다우, 나스닥 제가 9시 방송할 때만 해도 많이 흔들렸죠. 근데 다시 꼬리 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은행에도 마찬가지 CDS 그게 프리미엄 회사 부도 위험인데 그게 급등하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간이요.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로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안 좋은데 투자의 적기라 가지? 원래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언제요? 시장이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 2021년도 대부분은 종목들이 물려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시장 좋았잖아요. 좋으니까 거기서 덜컹 잡거든요. 그때는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여전히 좋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요. 안 끝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매매를 해야 한다. 이게 내려오면 또 눌리면 또 2차 전지 또 움직일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덜컹 대부분 제가 종목 상담하고 지금 모닝에서 종목 상담하면 2차 전지 진짜 좋은 주식 샀는데 단기적으로 꼭지를 잡아갖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 2차 전지도 흔들리죠.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이 수익 났을 때 팔고 싶은 심리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해서 손해봤을 때 손절매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손절매는 대부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손절매하는데 비중이 많으면 손절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3단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이 주식이 좋은데 왜 빠질까요? 왜 빠져요? 많이 오른 주식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릴 때 잡아야 하는데 높게 잡으니까 그런 것 같지. 그 대신 2차 전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차익 매물.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어수선하니까 많이 수익 났으니까 던져버린 거죠. 왜 어디서 던져도 이익이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제일 위험한 거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파월 의장 계속 금리
뭐 인하는 올해는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불안은 해요. 불안은 하지만 추격만 안 하면 여전히 좋게 보는 거고 시장은 내려와도 봐봐요. 작년에는 이런 뉴스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왜 기회라고 하냐면 너무 내려옴의 저평가 국면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PBR 1 이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투자하면 대부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차별화 장세랑 약간의 순환의 장세가 엮여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 뉴스 나오면서 또 올라갔죠. 이번 주는 우려 경기하고 여러분들 자율주행, 폐배터리, 그러니까 우려 기기는 한 10% 정도, 자율주행도 한 10%,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근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 20%. 이게 중장기로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갔다는 소리는 폐배터리 관련주도 좋게 보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전부 의료기기에서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고 정부가 K바이오 백신 펀드하고 KNIBRT라고 해갖고 통해 제약바이오 활성화를 인허가 지원을 해서 의료기기 활성화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수출의 활성화를 한다고 전략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발표한 제4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이 후속 조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제가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뭐 의료기기 뭐 피부 미용도 한다고 우리 앵커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나도 남자지만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뭐든지 여러분 투자하면 좋겠죠. 정부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한 5천억 정도 규모고요. K바이오 백신 펀드에 조성을 해서 한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비스토스나 뭐 크레시스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도 줬죠. 코렌텍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은 로봇도 자율주행이고 모든 게 자율주행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 살고 싶죠. 그냥 제가 오직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기아, 변속기, 젊은 분은 모르지만 막 기아 수동 놓고 그 맛에 막 하고 스포츠카는 아직도 수동으로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 기기로 하고 있지만 이제 운전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자율차 국가 표준을 25건 재정 추진 소식이 있고요. 자율주행은 0에서 5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3단계 수준, 4단계, 5단계로 가면서 5단계 되면 안전히 우리가 운전대를 안 잡고 영화를 보면서 TV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면 되겠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2022년도에서 조건부로 자율주행 레벨 3은 우리가 손 놓고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7년도는 안전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상용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고 요즘 이제 단발령인 IT 플랫폼 진화하는 중이고요. 2030년까지 전국도로 있죠. 약 11만 킬로미터를 안전 자율주행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실시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전밀 도로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25년 안전 자율주행 버스랑 셔틀 서비스를 2027년 운행 서비스할 성향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은 로봇에도 자율주행 우리 뭐든지 편한 게 좋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은 몸 까딱도 안 하고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농기계도 요즘 자율주행. 예, 모든 게 자율주행이니까 그 점 꼭 생각하시면서 관심 종목은 치스 엔비디아하고 인포뱅크, 텔레칩스를 여러분 보게 되겠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폐배터리는 왜 계속 봐야 하냐면 2차 전지는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충전하고 쓰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고 한 8년에서 10년이면 수명되면 없어지니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나왔죠. 2045년에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 한 2만 톤을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이 나왔거든요. 우태희 대한상의에서 상금 부회장이 전기차 시장에 급성장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핵심 원료 횟수량 역시 계약 수준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2차 전지가 그렇게 급등했어요.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주도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거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부 민간의 적극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폐배터리를 제2의 온서, 도시 강산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한 33% 성장한답니다. 근데 한 30년에는 2030년이죠. 514억 정도로 전방 사업이 사용한 배터리 상이 재사용이나 재처리 활동이 신재생에너지, 우리 신재생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태양광, 뭐 풍력, 2차 전지도 여러분들이 그쪽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도 마찬가지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국 정부에서도 제14차 5개년을 해갖고 내순환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고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고, 유럽연합회 마지막으로는 유럽연합에서도 2020년도 12월 달에 폐배터리 규제안을 통해 폐배터리 주재료 일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한다고 하니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는 제2의 2차 전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수소차 관련주까지 엮으면서 보시면 되고, 관심 종목은 IS 동석이나 성일 하이텍을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시장 안 좋아도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추격만 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조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빠지면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이 힌트입니다. 그 점 생각하시고, 너무 안 좋다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절대 올해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올해 시장 큰 수익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의 심리를 역행하는 역발상 매매 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의료기기, 자율주행, 폐배터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네. 웃고 계시는데 좋은 전략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네, 준비해왔겠죠? 네. 준비해와야죠. 네, 그죠? 무슨 네. 말씀이세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안 빠지고요. 빠지면 올라가고 이제 바이 더 딥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와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현재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야기했던 건전한 시장은 아니고요. 거래대금 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져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제 2차 전지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2 혹은 거기서 LNF까지 세 종목이 대부분의 거래량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지수의 왜곡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기존에 조금 안정적으로 굉장히 좋았을 때 시장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사실 2차 전지 누구나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여기서 돈이 좀 빠져야지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일부분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도 사실 조금 일단 기대는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겁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고요. 이것만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시장 장세는 모두 사실 주도주만 따라가시면은 손해보다는 그래도 탈출을 다 시켜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돌파 구간에 있었을 때는 돌파가 실패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대책을 강구를 해 놓으시고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전략 제시를 드리겠고요. 먼저 반도체 20%입니다. 이제 바닥을 굉장히 단단히 다지고 올라온 반도체 종목들이 많고요. 사실 여전히 외부적인 환경은 안 좋고요. 대부분의 1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 부분들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제 원래는 보릿고개에서 굉장히 배고픈 반도체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그런 이슈 따라서 반도체 보릿고개를 좀 빠르게 버티고요. 그 부분들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20% 보시면서 단단히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반도체 20%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엔 저출산 10%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출산 관련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출산 관련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 따라서 충분히 다음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비중은 10%로 조금 조금 이제
많은 비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비중이 10% 정도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불임 정책 지원이랑 그다음에 육아 재택근무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차백신 연구소와 알서포트 두 종목을 일단 관심으로 두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15%입니다. 2차 전지 사실 저도 오랜만에 다루게 됐는데요. 조금 이제 테마 안에 테마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됨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들의 좀 기업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2차 전지 섹터지만 그 안에 일부 테마만 움직이지 그 안에 모든 테마가 같이 움직이진 않을 것이란 말씀과 함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의 기업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총 반도체 20%, 저출산 10%, 2차 전지 15%에서 한 45% 정도의 비중을 한번 쏟아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의료기기 자율주행 폐배터리 이거 이제 손동작을 했더니 율동 한 번 더 해달라고 예,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저출산, 2차 전지는 어렵네요. 손동작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렵네요. 반도체가 이거 아닐까요? 반도체 동그랗지 않아요, 웨이퍼가. 그죠. 예, 웨이퍼는 동그란 거. 어렵네요. 네. 동그란 걸로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여기까지 예, 전략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반도체 20%, 저출산 10%, 2차 전지 15%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786-1022, 1023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 있네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예,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6천 원에 20%입니다. 15만 6천 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한 1년 됐어요. 어이구, 알겠습니다. 1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거면 한 수익 16만, 예. 17만 원 했는데 무사히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 단가가 이제 거의 현재가랑 비슷한 수준까지 와서 다행인데요. 저희 예, 김진만 예.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잘 버티셨네요. 이제 삼성전기 빠졌을 때 손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잘 네. 버티셨고요. 분명히 저는 15만 2천 원이란 이제 수익 전환 하셨겠네. 6천 원이구나. 네. 15만 6천 원요. 예. 네, 네, 네. 이제 거의 앞에 도달을 하셔가지고 되게 기쁘실 것 같아서 상담을 네.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예전에 이제 이노텍과 삼성전기 간의 간극이 좀 있었죠. 사실 작년에는 LG 이노텍이 굉장히 좋았고 삼성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주가가 반대입니다. 삼성전기가 훨씬 더 좋은데 위 15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마 위로 분명히 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수익 전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만 원 정도 도달 시에 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17만 원 직전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외형적으로 지금 이제 뭐 MLCC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기판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잘 오래 버티셨고요. 좀 있으면 수익 전환할 것 같기 때문에 수익을 어디서 실현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수익 구간을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에 절반 정도는 줄여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 16만 원에서 17만 사이에 반 줄이고 네. 이제 가라고. 예. 네. 오,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 꼭 이거- 수익으로.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1년이나 기다리셨는데 수익으로 잘 보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삼성전기 먼저 체크해 봤고요.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한국전자 인증이고요. 예, 6,985원에 20%입니다. 6,985원에 20% 비중이요. 어이구, 이거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매수한 지는,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연초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혜석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한국전자 인증 맞습니다.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그때 AI가 그때 막, 무슨 챗봇 AI 막 그런 게 뜰 때, 예, 한국정보통신이랑 한국전자인증 중에 고민하다가 한국전자인증이 더 AI 쪽으로 부각이 더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오히려 한국정보통신이 가고 예, 이게 안 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한 7,000원 올라가면은 팔아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갈까지 하면서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예, 지금까지 왔어요. 예. 이제 잠깐 이제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던 주식인데, 일단 이제 테마로 엮여서 이제 한번 이제 단타 매매 하실라다가 지금 물려보신 거죠? 그쵸. 주식을 잘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냥 조금이라도 예, 수익 나면 예, 수익 예, 안 예. 보고 그냥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방 기웃겨려 보니까 예. 특별히 올라갈 거라고 해가지고 예, 예. 기다리다가 또 예. 일도 하고 하니까 예, 예.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예. 갖고 있어서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손실 보고 나와야 되나 그냥 아니면 한 7,000원까지 일단은 올라갈 기다리시면 이게 매수 타점이 잘못돼서 지금 긁거든요. 대부분 제가 알려드린 게 이게 테마로 엮여서 올라갔고 AI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챗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한 시점이 딱 저항 구간, 저항을 제가 가볍게 이야기한 이유가 제일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 캔들 자체가 옆으로 횡보한 자리가 거기가 저항이에요. 이게 캔들이 있다. 그러면 그 캔들에 있을 때 연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만이 거기를 뚫어서 수익을 전환되는데 그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사서 내려오다가 지금 이게 보안 관련주인데 이제 이렇게 빠진 건데요. 지금 구간은 기다렸다가 수익 나고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수익 나고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기업 자체는 이제 유보이랑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지금 20%라 약간 이제 지금 흘러내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결코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좋은 장은 아닌데 돈이 몰린 쪽에 몰려요.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할 때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막 사방도로 갈 수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을 깨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좀 기다린다. 그러면 지금 수익 나고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단기에 지금 당장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단기는 손절매를 한 5,200원 정도 반이라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가 터지든가 지금 이 주식이 못 간 이유가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아싸리 좀 밑으로 빼버린다든가 밑으로 빼버리면 이격이 멀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해서 단타를 치고 나온다든가 하면 되는데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튈 거예요. 튈 거니까 그때는 매매했을 때 내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손절매를 잡고 어떤 기업이 좋다 했을 때 그리고 옆에 좌측에 봤을 때는 이평선 넘어갔는데 좌측을 봤을 때 캔들이 있는지 없는지 캔들이 자체가 뭐냐면 누군가는 샀다 매수했다 매도했다는 그 근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누군가는 물려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래가 계속 늘어야만이 간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결론! 좀 기다리면 번전 이상 올 수 있다. 그 대신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5,200원 손절매. 그리고 이 주식이 진짜로 가려면 4,400원이 안 깨져야 합니다. 중장기로는 4,400원이 안 깨질 때 하는 거고 내가 매수 자신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에 실리는 양봉이 나올 때 추가 매수 아니면 기다렸다가 4,400원 쪽에서 다시 지지하는 양봉이 나온다든가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목표가가 지금 매수가예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가 매수가까지는 예, 그쪽에서 거래가 늘어야 돼요. 누군가 물렸기 때문에 치고받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 여기를 뚫어버리면 지금 매수한 자리를 뚫어버리면 목표치가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열립니다. 거기를 못 뚫으면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 단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 10% 조금 한 1,500원 정도라도 오면은 한 10% 팔았다가 그 예. 나머지는 제 매수가를 뚫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든가 제 공방할 때 한번 이 주식 산다만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드바이저님 감사합니다.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속 시원한 대응 전략. 장기, 단기, 그 손절도 장기, 단기 다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빛나는 무지개님께서 역시 대표님 상담은 진리입니다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어서 전화 상담. 예, 이번에 한 문자 볼게요.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 문자는 천보 한화투자증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예. 5,050원을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들고 가도 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요거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가 5,050원이에요. 예. 와, 이거 반토막 나버렸네요. 오, 그랬네요. 2,730원 종가요? 예. 예, 이게 하나투자증권도 약간의 뉴스, 이렇게 증권 관련주들은 지금 못 움직이는데 한 번 이렇게 막 움직였을 때 매매하신 것 같고 5,050원이면 10%면 도대체 언제 샀을까요? 작년이나 샀을까요? 작년에 사셔서 이렇게 보시면 한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서 행보하다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월봉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또 도망갈 자리가 아니에요. 도망갈 자리가 아니니까 지금 반토막 날 때도 제가 이제 보는 이유가 매수가를 보고 2,195원까지 그러면 반토막 날 때도 버텼잖아요. 근데 이제 지친 거죠. 올랐다가 다시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5,050원은 못 가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증시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매기는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막 이런 쪽으로 엮이고 반도체가 엮이면서 가는데 제가 자금이 유동성이 한 곳에 여러 곳에 몰릴 수 없는 지금 자금 이치니까 유동성 문제가 몰린 쪽에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홀딩 관점을 보시고 여기는 제가 반토막 날 때도 손절매를 안 했었고 10%이기 때문에 버티시고 내가 좀 줄이고 싶다면 이번에 3,900원 정도 있죠. 그쪽에 거래가 없으면 좀 비중 축소.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한번 버텨갖고 번전까지 가보죠. 근데 이것보다 왜 제가 그런 말 하냐면 월봉을 보시면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밑에 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를 투자할 때 내가 단기로 들어갈 때 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단기로 들어갈 때는 내가 높게 샀을 때는 손절을 꼭 지키시고 내가 이 주식이 물론 이제 엄청 좋은 증권회사도 여러 증권이 있는데 증권이 좋은 주식이라면 밑에서 사는 게 이게 이제 동종주라고 1,000원 이하 있을 때 올라오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다. 웬만하면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단기로는 3,900원 정도에서 반 축소. 그리고 손절을 못하고 내 추가 매수하고 싶다면 2,150원 내지 180원 정도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강한 양봉.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거래가 실린다는 소리는 누군가는 샀다는 소리거든요. 그 대신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거래가 실려놓고 빠질 때는 거래가 없어요. 원래 거래 없이 빠져요. 거래 없이 저점 깨지고 다 하거든요. 이게 물량 체크를 하는 거니까 거래를 실어놓고 지금 거래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긍정적이지만 저는 저점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홀딩 관점. 그 대신 중장기로는 갈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그쪽으로 가기 힘들다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올라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가 꽤 많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볼 텐데요. 25,000원에 14%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요즘 AI 테마주였나요? 좀 핫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김진만 위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어제 물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 든 것 장중에? 같습니다. 예. 네.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조금 자리 자체로는 위험합니다. 거래량이 살짝 터진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AI 관련 주 흐름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와 좀 느낌이 다릅니다. 2차 전지는 외형적 성장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은 순수하게 테마 이슈로 정말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오르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신 분들 아마 여기서 돌파 나오는 줄 알고 샀다가 아마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불안하신 게 사실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평균가가 엄청 높지 않다라는 점이 다행인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서 돌파를 기대하기보다는 본전에서 이제 다음 월요일 날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3, 4% 정도 차이기 때문에 탈출이 될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지금 이런 돌파 나온 종목은 10%를 매수한다라고 하시면은 7% 정도를 먼저 매수를 하시고 3%를 이제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셔야지 이렇게 큰 비중 한 번에 몽탕 들어가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은 탈출이 될 것 같은데 본전 정도 도달 시에 한 4에서 한 6, 7%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혹여나 뭐 2만 원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보기에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물리셔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상황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뭐 탈출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탈출이 되시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부분만 돌파가 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월요일에 잘 참고하셔서 잘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첨보 보겠습니다. 246,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제 종가가 227,500원.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박혜석 위원님 도와주세요. 2차 전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못 올랐죠. 리튬 관련주고 뭐 전고체 관련주고 했는데 전고체 뭐 이수화학이나 뭐 한농안생 같은 경우는 엄청 올랐는데 이 주식은 못 올랐어요. 네, 246,000원. 그전에는 첨보가 엄청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지금 기관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전 주고 있는데,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이번에 2차 전지나 뭐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 수혜를 못 봤죠. 후발주란 소리죠. 후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봤을 때 2차 전지 좋고 하는데 보시면 유벌도 좋고 실적도 돼요. 그 대신 우리가 매기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유동성 장세라면 이것도 올라가고 순환매 돌고 올라가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2차 전지 흔들리니까 후발주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테마주도 1등말, 2등말 해갖고 대장주를 매매하고 대장주를 매매했을 때 팁 하나 드리면 2등말이 뭐 같이 예전에는 2000 초반에는 막 상가가 계속 갔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지만 30% 된 게 좀 상가 매매하기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상한가 종목들이 있을 때 1등말은 안 풀리고 2등말을 보면서 2등말이 풀린 걸 보고 1등말 나중에 풀린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상한가 매매를 하면서 이야기해 줬는데요. 테마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테마에도 강한 주식,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가 매매했을 때 이겁니다. 이수화학을 제가 아침 방송에서 탐색 종목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 240선 지키면서 좋다고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때 강한 양봉 솟을 때 이수학이 훨씬 첨보보다
실적도 안 좋고 하거든요. 근데 기업은 더 안 좋지만 움직이잖아요. 매기가 이쪽으로 붙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첨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좋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40선 위에서 놀 때가 좋은 거다. 240선 아래에 있으면 안 좋다. 그러다가 이제 240선을 돌파하면 돌파했다가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대로 일자로 빠졌잖아요. 24만 6천 원까지는 들고 있으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수익 날 수 있고 내가 2차 전지는 단기로 손절매도 잘 잡아야 하거든요. 20%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다면 내가 21만 5천 원. 손절하고도 2차 전지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수익 나고 팔 수 있고 더 강한 주식에다가 팔면 좋겠고요. 중장기로 본다면 17만 원, 17만 2천 원이 안 깨진다면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기간 조정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월봉을 보면 정확히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주고 있죠. 대부분 개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언제 갈까요? 그걸 했을 때 일목균형 이야기했죠.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10일 내려왔고 지금 10일 정도, 한 7일 정도 했죠. 그러면 지금 월봉이죠. 3개월 동안 기간 조정 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수익을 챙기면서 이 3개월 동안 저점을 깬지 안 깬지를 판단하시고 모르겠으면 곰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다른 거에 비해서 잘 못 가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일단은 가격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유틸렉스 보겠습니다. 8,870원에 2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5,000원까지 밀려있네요. 바이오 쪽인데 김진만 위원님 요즘 이렇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 계속 이제 밀리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틸렉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줄줄 센 게 사실이고요. 8,000원이면은 혹시 이제 이날이죠. 11월 17일 날 이제 요때 아마 사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시고 바로바로 좀 좀 이제 빠져서 좀 고민이 많으시고 지금 거의 한 30-40% 정도 손실 구간으로 생각이 되시는데 일단은 바닥이 일단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즉 기다려 보자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비중이 너무 큽니다. 25% 너무 크고요. 사실 이 종목은 더 여기서 비중을 추가하기도 정말 괴로울 것 같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또 역배열 상태에서 굉장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고 유틸렉스도 사실 관련해서 한번 시세가 분출됐을 때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 저점이 한 5,000원에서 4,000원, 500원 정도까지 해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닥을 잘 잡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봉도 보시면은 4,460원이 저가기 때문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현재 보유하고요.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서 최대한 평단을 7,000원대로 맞춰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바이오는 바이오에도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라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자. 사실 지금 이 종목은 보고 있는 게 괴롭기 때문에 장기 계좌로 툭 던져서 조금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만 해두시고 시세가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빨리 화끈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에 대한 특성도 체크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공략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혜석 위원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PSK 볼까요? 일단 어제 또 장중에 상승세가 좀 시원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6.65%인데 저희 매수가가 21,050원이에요.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50원 플러스예요. 예, 뭐 거래 수수료는 일단은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저는 반도체가 지난주에 좋게 생각해서 이야기했고 K치스법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님의 첨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식이든 누군가는 돈이 들어야 합니다. 모멘텀이 있고 기업이 괜찮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분할로 매수한다면 어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이 괜찮아요. 저점과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거래가 실린다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분들 또 눌려서 사면 되는 거고요. 더 홀딩해도 되는 관점으로 보이니까 반도체 업황은 지금 안 좋다 하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하이닉스는 적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감행할수 지금 안 좋다고 보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가 좋다 보는데 지금 업황은 그렇게 보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인 겁니다. 이게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는 분들은 눌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대신 막 장대음으로 빠진다든가 시장이 흔들릴 때 하면 안 되겠고 기다렸다가 톡톡톡 이런 식으로 톡톡톡 내려올 때 산다든가 양봉 나올 때 사시면 여러분들 또 수익 날 수 있으니까 홀딩 관점 제시하겠습니다. 예. 기다렸다가 톡톡톡 그거군요. 내릴 때마다 톡톡톡.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PSK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종목 자람 테크놀로지. 이것도 테마주 흐름이 좋았어요. 수익률은 15% 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들이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적은 유동성으로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테마 속의 테마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 아마 신규 상장 테마 관련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하면서 자람 테크놀로지 말씀드렸고요. 딱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봉이 딱 나왔죠. 여기서 이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는 라인이죠. 한 4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확확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시장은 조금 더 가볍고 맛있는 먹거리를 찾기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람 테크놀로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5만 원을 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특히 많이 급등을 했었네요. 자, 이제 새로운 공략주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도 반도체 쪽에 주목을 하셨나요? 미래 반도체? 예. 예.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지난주에 내가 테마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안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미래 반도체 여전히 좋고 그리고 반도체 유통 전문 업체예요.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국내 유통 파트너 업체로 최근 높은 실적을 하고 최근 4년간 연평균이 47% 매출 선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들이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계속 유통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되면서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좋고 유보율도 3,000% 이상이고 그리고 막 지금 거래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제품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죠. 시스템 반도체는 진짜 좋은데 안 오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그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반별은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좋다고 했을 때 못 하잖아요. 좋을 때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거래량은 뭐다고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거다.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거래가 실린 양봉을 봤을 때 우리가 단기로 그 손절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중을 크게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 틀리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이쁘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내려오고 쭉 빠졌다가 그동안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뉴스 나오면서 빵 쳤으니까 우리가 가격은 여기서 말 못하지만 한번 유심히 있게 볼만하죠. 본방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시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는 좋은 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야기해 줄 테니까 본방에서 자세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래 반도체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해성 DS. 네. 어떤 기업인가요? 반도체 쪽이죠. 이제 프레임 관련돼서 이제 한국 대장주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기판 쪽도 순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전에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이 겨울이 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반도체 쪽에서 사실 조금 더 수급을 받아도 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해성 DS IT 수요가 바닥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 굉장히 좋고 이미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주로서 유명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저점으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가나 지금 차량 판매량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차, 기아 이제 수출 데이터 보시면 굉장히 엄청납니다. 반도체를 제낀다, 안 제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건한 차량 판매량 이제 리드 프레임 등 이제 주요 매출을 계속적으로 좀 동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해성 DS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5일선과 이제 241선 위에서 노는 종목들 이제 매물 소화가 이루어져서
엄청 옛날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물대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장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시면은 한 작년 10월부터 거의 한 3, 4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 15% 정도 올랐는데 이거 여기서 끝나기에는 정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률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다 비슷한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슬슬 자금을 이동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성 DS 한번 이번 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한 50분 되잖아요. 방송은 늘 아쉽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주제가 35전 35승 선수의 급등주 매매. 참 쉽죠. 참 쉽죠. 이 느낌을 좀 살려야 되는데. 참 쉽죠. 예. 예,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지금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죠. 예,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제가 TV에서 35전 35승이라는 소리는 진짜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시장 안 좋을 때도 대표 우량주를 사서 패밀리분들이 단 한 종목도 손절한 종목이 없다. 예, 급등주라 해서 손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장이 좋다는 거죠. 100%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수익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좋으니까 움직이겠죠. 제가 2차 전지든 노복 관련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테마가 살아있어요. 테마가 신고가를 가요. 시장 안 빠진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별주는 시장이 안 좋고 폭락할 것 같죠. 먼저 대기합니다. 어디로요? 밑에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작년에 시장이 안 좋은데 2차 전지 분명히 좋았잖아요. 똑같은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인데 왜 못 가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고점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 다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종목상단에 똑같은 2차 전지여도 좀 약한 종목을 산 거. 그 부분을 제가 공부방에서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제가 TV에서 나와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도 타점을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1년 넘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을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대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섹터를 구별해서 매매한다면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살려주셨습니다. 참 쉽죠. 이 뒷부분도 잘 받아주셔야 돼요. 네. 돈 많은 주식시장 지금은 사야 될 때. 네, 지금은 먹거리를 많이 찾아야지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주도주 라인만 좀 지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 나쁘지 않은 시장이 사실 뭐 건전한 시장이기보다는 불건전하지만 또 불량식품이 또 맛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불량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쪽, 즉 이제 돈을 가는 쪽에 돈을 넣어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뭘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어떤 섹터의 안에 섹터를 또 공략을 해 보셔야 되는지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 불량식품. 네, 지금도 가끔 사 먹어요. 논두렁인가 밭두렁인가? 밭두렁이죠. 이게 좀 밭두렁이요? 좀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런가요? 어떤 네.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밭두렁 좋아했습니다. 통했네요. 네. 예, 불량식품은 한 번씩 먹으면 또 별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또 따로 있거든요.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방송 중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